1박에 15만 원 하던 호텔이 100만 원이라. 100만 원? 이게 무슨 홍보한다고 무료로 콘서트를 한다니까 BTS가? 잠깐만, 나 방금 침 튀었어. 무료야? 아, 무료 공연이야. 야, BTS 공연을 무료로 본다고 생각을 해봐. 아. 아니, 근데 일단은 나 얼굴 하얗게 좀 해줘잉? 아니, 근데 뭐 BTS 무료 공연도 좋고 뭐 무슨 숙박비 논란도 뭐 이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뭘 위해서 무료 공연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위해서 BTS가 왜 무료 공연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BTS 공연. 그럼 사실 이거를 열심히 무료 공연을 만든 뭐 BTS라든지 뭐 부산시라든지 입장이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공연 다 해놓고 났는데 뭐 5만 명이서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노래 듣고 가.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해? BTS가 왜 이 공연을 하냐면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산 엑스포를 그러면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확정도 안 됐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국에서 특히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 BTS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도게요?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2030년입니다. 2030년. 2030년이면 여러분의 나이가 대략 나 50대네. 요게 그 부산광역시 그 엑스포 정보 그 홈페이지인데 요 부산광역시에서 엑스포를 잘 설명해주는 홈페이지인데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2030년입니다. 2030년. 2030년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딱 6개월 동안 열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부산시 북항 일대에서 열리게 되고 뭐 참가 규모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엑스포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자, 우리의 그 꿈돌이 이렇게 세모난 얼굴에 동그란 몸 그리고 여기 별이 있던 어머. 아닌가? 야, 무슨 꿈돌이 비슷하지 않아? 슈퍼마리오의 그것처럼 생겼는데? 그 여수 엑스포는 요게 그 자연이었으니까 꽃. 어머. 아무튼 자 뭐냐면 대전 엑스포는 93년도였잖아요. 이거는 과학 엑스포였어. 과학 엑스포. 새로운 도약으로의 길 막 그때 그랬고 108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관람객이 1,400만 명이었어. 2012년에 열렸던 여수 엑스포 때는 8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 지자체에서 뭐 강제적으로 뭐 표를 어떻게 팔았느냐 아니면 뭐 마지막에 8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료표를 막 뿌렸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 그 라운드 넘버 8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넘어섰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 엑스포, 국제 규모의 엑스포를 연 거는 93년 대전 엑스포였어. 그래가지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흥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죠. 엄밀히 말하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BIE라고 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인정하는 엑스포를 연 게 93년 대전 엑스포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막 과학이었고. 그러니까 어때? 학생들도 공부하러 많이 갔고. 그래서 대전 엑스포는 엄청나게 흥행을 했거든요. 1,400만 명. 근데 여수 엑스포 때는 사실 자연 엑스포였어요. 자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뭐 참가한 나라 수는 좀 비슷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관람객 수는 확실히 떨어지고 근데 또 그도 그럴 게 대전은 수도권에서 가깝잖아. 근데 여수는 사실 좀 지리적으로 멀잖아. 약간 그런 영향도 있고 당시에 전시장 면적도 대전 엑스포랑 여수 엑스포 비교하면은 여수가 절반밖에 안 돼요. 요때는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규정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전에는 크기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대빵 크게 할 수가 있었고 이 이후에는 인정 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25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하도록 해가지고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대전 엑스포 때는 진짜 그 유명했던 게 뭔지 알아요? 꿈돌이 말고 도우미 누나들. 우리나라에서 도우미라는 표현이 처음 만들어진 게 94년 대전 엑스포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갖 군데 다 붙여서 막 쓰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도우미 누나들하고 막 사진 찍으려고 누나 사진 찍어주세요 막 그때 소풍 가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93년 대전하고 12년도 여수 있죠. 달라. 약간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쪽 게 월드컵 같은 거, 월드컵.
이쪽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등록 엑스포냐, 즉 월드 엑스포냐, 인정 엑스포냐, 스페셜라이즈드 엑스포냐.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뭐 짧으면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하는 게 인정 엑스포고 월드 엑스포는 5년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드컵, 올림픽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최대 6개월까지도 할 수가 있어. 주제도 인정 엑스포는 명확한 특정 주제, 과학이면 과학, 자연이면 자연 이런 거고. 근데 등록 엑스포는 그냥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세계화, 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구 막 이런 식으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최하는 나라에서 사실은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월드 엑스포는 즉 등록 엑스포는 땅만 제공하면 돼요. 땅. 그리고 참가하는 나라들 뭐 100 몇십 개국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돈으로 국가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정 엑스포는 그러니까 대전 때라든지 아니면 여수 때라든지 뭐 105개 나라, 108개 나라 참여하도록 하려면 그걸 지어줘야 되는 거야. 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돈이 들죠,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월드 엑스포가 좀 나을 수도 있고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여기 보면 가장 최근에 연 엑스포, 월드 엑스포가 2020년 두바이 그리고 2025년 일본의 오사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 보면 약간 느껴지는 거 있지 않나? 월드컵. 약간 월드컵에서 개최국 추첨을 할 때 그러니까 대륙별 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개최지 선정을 할 때 어때? 대륙별 한번 안배를 하잖아. 유럽에서 였으면 그 다음 월드컵 또 유럽에서 여는 건 조금 지양을 하잖아요. 근데 2025년에 일본이야. 근데 2030년에 부산? 그래서 요게 약간 조금 약간 이런 말들이 나와요. BTS가 공연하면 엑스포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글쎄 프랑스에 가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국제 박람회 기구가 프랑스에 있어.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도는 거야. BTS가. 공짜. 부산 엑스포 하면서 여론전. 이게 사실 이게 국내에서 할 게 아닌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 홍보대사가 누구냐면은 2030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 BTS. 와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에미상인가? 네, 나무주연상 받은 이정재. 그리고 로지, 사이버 모델이죠. 가상인간. 해서 홍보대사급이 대단하죠. 일단 BTS 이정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요걸 그 국제 박람회 기구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총리가 가서 PT를 해요? PT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부산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인 거야. 그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런 분들이 뛰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3%도 나가셨는데 뭐 Y스트림 못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0.3%인데. 0.03인가? 다른 회장님들은 또 안 나와. 삼성. 아니 근데 뿐만이 아니라 5대 그룹 회장님들이 지금 다 뛰고 있어.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민간 외교를 펼치는 거죠. 해외 출장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은 신동빈 회장이 가가지고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 열도록 좀 투표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국제 박람회 기구에 170개국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0개국이 투표를 한다 치면은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삼성에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을 좀 사면해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특명을 내린 적이 있어. 당시에 정부에서. 어차피 사면도 되니 당신이 열심히 뛰어주쇼.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얼마 전에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삼성에 좀 힘을 많이 좀 발휘해달라.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아마 유럽이든 어디든 해외 출장 다닐 때 그 이야기들 한 번씩 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총리나 회장님들 나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당연히 엑스포를 열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겠죠? 또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경제적 또 산업적 발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자, 요것도 이제 그 부산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2030년 부산을 유치하게 됐을 때 투자액
4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뭐 시설 투자 정도고 실질적인 운영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6.5조 이야기도 나와요. 물론 이거는 아직 뭐 한 8년 남았는데 가봐야만 아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 여기 있죠.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답니다. 부가가치. 18조 원 해서 한 61조 원 정도? 경제적 효과가 6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논리로 어떤 논거로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 명.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하는 데 드는 사람들 아니면 운영하는 데 드는 사람들 뭐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고 또 위에 써 있죠. 국민 통합, 기술 역량 축적, 경제 활성화, 도시 혁신, 개최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요거를 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과거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뭐야? 대전 엑스포 93년. 네, 좀 읽어주세요. 경제적 효과. 이거 뭐로 쓴 거지?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본론이니까. 자, 해서 93년 대전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였던가 찾아봅시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1988년 서울 올림픽에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93년 대전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이제 찾아보려다가 예, 분명히 이게 까만 게 한자고 하얀 게 바탕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한 50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독해하다가는 다 이해하셨죠? 여기 네. 숫자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쵸. 이거 장난 봐봐요. 아닌데? 이렇게 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는 대단하다. 어차피 여러분이 다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읽어드려야 돼? 그럼 뭐 그럴 필요는 없죠. 해서 93년 당시에도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데 2030년 되면 또 경제적 효과가 60조 원 넘게 나타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물론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경기는 강한 상대랑 싸우는 게 어려운 경기고 쉬운 상대랑 싸우는 거면 쉬운 경기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맞붙게 될 상대 국가, 엄밀히 말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근데 사실 이탈리아는 요즘 뭐 경제도 안 좋고 그쪽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세. 오일머니. 여기 왕세자 누굽니까? 그 유명한 빈살만. 빈살만이 엄청나게 이제 그 오일머니를 활용한 그 외교를 펼치면서 정말 강한 상대예요. 그리고 2025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동을 가야 된다. 또 이런 논리도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유치 희망을 했던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2030년 월드 엑스포에다가 도전장을 냈었어요. 근데 월드 엑스포를 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실사를 나가야 돼.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네? 그럼 실사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두 군데에다가 국제 박람회 기구가 당신네 실사를 못 가니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을 이제 유치 후보로서는 좀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대요. 근데 그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끝났어. 빨리 끝났어. 그러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재건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황폐했던 터에서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좀 우리가 꽃피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5대4에다가 엑스포를 좀 유치하도록 도와달라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물론 이제 러시아는 뭐 이거 볼 것도 없고 그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유치 철회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약간 여기는 복병일 수도 있는데 강적은 일단은 사우디. 부산이 이탈리아나 사우디보다 좀 더 좋은 도시라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 꼭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를 열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사우디라든지 이탈리아 뭐 로마라든지 리야드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책자만이 이만하대요. 거기다 제출하는 책자만 하더라도 우선은 6가지
첫 번째, 요즘에 메타버스 빠지지 않죠.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엑스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엑스포를 열겠다. 그러니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신기술을 동원을 해서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2030년이면 뭐예요?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 중립 그리고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약간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친환경 엑스포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5G도 아니고 그 다음 버전 6G. 6G가 2030년이면 뭐 할 줄 돼 있겠죠?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 엑스포를 선보이겠다. 이것도 있고, 2030년에도 BTS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 친구들은 네버다이니까, 그렇죠?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K-컬처를 활용을 한 K-콘텐츠를 좀 선보이겠다. 왜냐면 이쯤 되면 또 K-콘텐츠가 그 월드 베스트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를 교류를 해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는 문화의 장을 만들겠다. 그럼 뭐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우리 문화가 가장 강한 나라 되는 거예요. 상생의 엑스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 국가관도 우리가 좀 대신 지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못 사는 나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스타트업 빌리지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교통 편의성인데, 그때쯤 되면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있죠. UAM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PAV라고 하는 개인형 그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것도 많이 날아다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덕 국제 신공항 그 건설 추진 중이잖아요. 가급적이면 2030년 전까지 가덕도 국제 신공항을 만들어서 진짜 국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간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고속철도도 잘 돼 있죠. 뭐 국제 연안 터미널에서 하늘로, 그다음에 기차로, 뭐 배로 많이들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교통 편의 시설을 선보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 결정이 나냐면, 개최지가 언제 결정이 나냐면 내년 11월이에요. 내년 11월에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전 우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 이게 언제부터 준비했냐면요. 2030년 행사인데 2016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사업화를 결정을 했고, 요런 거는 이제 도시에서 열지만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정부가 승인을 하고 정부의 이름으로 국제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사업화를 결정을 했던 거고, 예전에는 유치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국무총리실 밑으로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유치위원장이야. 공동위원장이 대한상임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고, 예, 그렇게 이제 유치위원회 조직도 격상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스트리지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니 근데 되게 고민을 해봤어. 우리가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다 외교전이에요. 외교전. 그래서 5대 그룹 회장님들도 뛰고 있고, 민간 외교, 공식 정부의 외교.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일단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염원을 하고 있다. 그거 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뻗어 나가서 전 세계인들이 2030년 엑스포는 한국, 부산에서 열도록 합시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나가서 뭐 물론 내가 외국인 뭐 유학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부산 엑스포라는 게 있다라고 민간 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역할은 미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풀뿌리에서부터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BTS의 그 무료 공연도 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BTS의 공연도 전 세계에 뭐 예를 들어 실황 중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BTS가 무료 공연을 하는데 왜 하지 저 친구들이? 근데 뒤에 대문짝만하게 2030 부산 엑스포 국제 박람회 기구 보고 있나? 170여 개국 회원국 보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뭐 청년 서포터즈 얼마 전에 한 100명 뭐 모집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참여도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 Y스트릿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게요. 그러면 이제 Y스트릿을 내일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총리실에서 전화 오면 어떡하지? 통신보안 Y스트릿입니까? 예. 저희 민간 외교 대사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Y스트릿 참여해 주시죠. 그러면 너무 빨리 그 수락을 하면 안 돼. 아, 글쎄,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 막 유치하고 막 국제 행사 펼치고 이럴 때는 진짜 단합이 잘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이런 행사에 있을 때 엄청 잘 뭉친다 또.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Y스트릿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도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도 힘을 내서 부산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가 50이 되면 2030년 부산 가서 우리 또 Y스트릿 방송하자고. 감사합니다. 부산 엑스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